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선주 말이야.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2021년에 수주량이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했고 신조성가 지수도 더 증가했고 근데 왜 조선주가 내렸는지를 다들 의아해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거야. 대략 2022년도에는 톤수 기준으로 한 21% 정도 22년에는 감소할 거야. 이게 감소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2021년도에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은 기고 효과라고 그러거든. 기고 효과에 의해서 조금 감소할 뿐이지 사실은 감소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2021년도에 수주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2021년 떨어졌잖아. 그 이유는 바로 후판 때문이었어. 그 후판이라는 게 VLCC 기준으로 전체 성과의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면 아주 힘들었겠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야. 더블 이상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에서도 뭐 오를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는 해. 어느 정도. 근데 많이 대비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너가 선주야. 내가 조선사고. 요번에 후판이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 후판이 더블 정도 오를 것 같으니까 더블 더 쳐주세요. 누가 사겠어?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조선산업에서 보통 330만 TU, TU는 이제 컨테이너. 그렇지. 330만 TU 정도 발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대략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래. 근데 2021년도에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400만. 400만 TU. 이건 정말 초슈퍼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이 너무 오른 거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산업이면 뭔가 원자재가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충족이 가능한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값은 현재 시점으로 정해지는 거고 정작 그 배를 만드는 재료 같은 거는 미래 시점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처럼 후판 가격이 막 올라버리면 뭐 방법이 없겠네. 방법이 딱히 없어. 뭐 선물을 산다 뭐 이래 봐봐야 그렇게 정확하게 전가할 수가 없어. 어쨌든 아빠 말은 조선 업종의 측면에서 보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겠지? 맞아. 이게 당분간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오른 가격에서 자재를 다 사와야 되는 거고 더 밑에 가격에서 이미 지금 수주를 받은 건데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나 지금 가격 올라서 못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망신 아니야.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뭔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일단 이미 지금 후판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뭐 철광석 가격도 지금 안정을 찾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판 가격이 더 크게 오를 뭐 인플레이션 정도 이상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 선사들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이미 높아진 선가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앞으로 수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저가 수주를 다 받아놔 가지고 도크가 꽉꽉 차 있으면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지. 못 받아.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작은 배일수록 좋다는 거지. 왜냐면 사이클이 빠르면 빨리빨리 이게 인도를 해버리고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높아진 성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작은 배를 만드는 조선사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곳을 이제 도크라고 그런 슬랏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차 있는 도크는 슬랏은 저가 수주라고 보면 돼.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건 손해 보는 거야. 몇 분기에 걸쳐서 기성고를 받으면서 계속 손실만 날 수밖에 없어.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비어 있는 것이 많은 선사가 좋다. 라는 거지. 아무튼 오히려 조선주 중에서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슬롯이 조금 더 남아있는 회사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네? 그렇지. 아니면 배가 좀 작던가 사이즈가 좀 작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COP라고 들어봤나? 콥 26? 그렇지. 콥 26, 26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기후 협약 체계인데 약속인데 세계와의 약속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원양 어선이라든지 선사들에 대한 제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약만 있었을 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스트릭트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 머스크라고 하는 그 커다란 해양 선사가 있어. 선단을 이끌고 있는 선사가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15,000TU급 배를 대량으로 발주를 한 거야. 물론 그 메탄올을 그 연료로 하고는 그런 배들이 몇 개 떠다니고 있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미만으로 떠다니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건조 비용보다 20%가 비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발주했다는 것은 그만한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 무슨 계산이 있겠어?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콥스 26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유럽 어느 항구는 정박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2023년도부터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기존의 계약도 조금 수정하거나, 그지? 그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배만 내려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재설계할 가능성도 좀 있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선가가 20% 비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잘 참여를 못했어. 요번에도 머스크에서 발주했을 때 중국은 한 업체도 입찰서를 내지 못했어.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만만디 천천히, 기술력도 사실 우리보다 좀 떨어져. 뭐 공해상에서 동동 떠 있는다든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레카로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조금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만 참여를 했구나. 그렇지. 천문학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20-30년은 써야 되고, 아까 아빠가 말했던 그 머스크 거기 아니더라도 선박을 운용하려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경 규정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좀 바꿔야 되는. 앞으로 안 따를 수가 없어. 뭐 항구에 정박을 못 하는데 뭐. 그럼 우리나라도 새로운 조건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네. 우리나라는 근데 거의 다 돼. 다 되지. 그거 다 되기 때문에 강국이니까. 조선 강국이니까 다 되는데, 이런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크가 없으면 수주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올해는 해양 운임도 높았고 그만큼 선사들 이익도 누적이 많이 되어 있을 테니까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주가 한 2022년부터 생길 수 있겠네.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왜냐면 그 이익을 그렇게 회사에다 쟁여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그럼 배당으로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침 콥26이라고 하는 그런 제재도 많이 생겼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럼 또 키워드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키워드 조선 업종에서는 제시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저가 수주가 많은 회사들은 앞으로도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 이미 도크가 꽉 찬 회사들은. 그래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조선주들보다는 앞으로 도크가 많이 남아있고, 조그만 배 만드는. 그렇지. 그럼 키워드를 뭐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큰 배보다는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 그렇지. 두 번째는 잔여 슬롯 도크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회사.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방산품인 천궁2를 구매를 하겠다고 나섰어. 아주 이례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거 사실은 그렇게 떠벌리는 계약이 아니거든, 방산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례적으로 엄청 자기네들이 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샤프슈터님께서 조금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지, 당연히 있지.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산 무기잖아. 지금까지 이제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참전을 하면서,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지. 근데 이제 예멘은 원래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지를 해줬단 말이야. 지원을 해줬단 말이지. 그 반군을. 그러다 보니까 반군이 자꾸 추격을 해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이나. 화가 나지. 그래서 수니파 맹주 사우디에 전화를 한 거지. 형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연합군을 구성해서 정부군을 돕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리전이야.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후티 반군에서 드론을 날려도 멀리 가지를 못했어. 조금 했고 한 7,000달러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 7,000달러 정도 했었고. 드론. 무인 드론. 근데 그게 1,400km를 날아가야 되거든.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밑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사우디 전체 있고, 이 동북 쪽에 있단 말이야. 유전지대는 그 소위 시아파 트라이앵글이라는 지대에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1,400km를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겨우 몇 군데만 요격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드론의 성능을 높인 거야.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 대 맞으면 안 되잖아.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요격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뭘로? 미사일. 그렇지.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정평이 나 있는 방어용 미사일이니까 이것으로 방어를 했단 말이야. 요거만한 드론을 엄청난 미사일로 방어를 한 거야. 드론은 $10,000도 안 되는데 미사일은 싼 게 400만 달러고 요번에 팩3에서 조금 그 개량된 모델은 $550만. 근데 이게 일주일에 보통 10대씩 뛰었단 말이지. 후티 반군이. 한 달이면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거네. 2천억 정도를 쏟아붓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그냥 팡팡팡. 매달 쓰는 거지. 이 감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됐어. 아무리 사우디라도 안 되지. 뭐 지금 있는 패트리어트 다 썼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막 그냥 뭐 방어용 무기 좀 달라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의 천궁을 알아본 거야. 굉장히 그 성능도 좋았다고 그래. 물론 이제 사정거리가 한 40km밖에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니 뭐 드론 하나 정도야 그 충분하지 않겠어? 근데 연합군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샀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패트리엇도 다 동의난 상황이고 응? 또 여기 났지. 어쨌든 사이도 지금 별로 안 좋잖아, 미국이랑.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터키처럼 S400을 사올 수도 없는 그건 거고. 말이 안 돼. 그러면 터키처럼 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S40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F 시리즈 전투기를 갖다가 잡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미사일인데 이 모든 체계가 여기에 정보가 일로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지. 그 바람에 지금 완전히 그 국제사회에서 따가 돼 버렸는데 사우디도 그렇게는 안 할 거지. 안 할 건데 그렇다면 대안이 뭐가 있느냐? 내가 볼 때 가장 큰 대안이 천궁이 아닐까. 그치. 가격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 가격도 싸고 그 연합군이 어쨌든 우리나라 천궁을 내뱉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사우디라도 솔깃솔깃하지 당연히.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면 가스쿠지 이후로 빈살만하고 안 사이가 좋아서. 안 좋았어. 그때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또 지금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거의 신냉전 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중간에 들어왔냐면 중국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 왜 미사일을 매일 사다 쓰니? 너희들도 만들었어. 내가 기술 줄게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 제안을 덥석 물을까? 안 물겠지. 그렇지.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 내가 방어용 무기를 줄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사일 기술도 이전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미사일 기술을 천천히 익히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거 갖다 만들었어. 그동안은 우리 걸 줄게 라고 한다면 덥석 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천군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중국과 사우디의 빈살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방산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딱 정하자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선 천궁. 그렇지.